올해까지는 대운이 지금 걸려있어요. 임수가 들어와있다. 아직까지는 좀 대운이에요. 임수는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항상 1, 2부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방송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어차피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일단 한번 녹화해서 좀 제 방송이 좀 길어서 1, 2부로 나가게 될 거예요. 토요일날 2시, 화요일날 2시. 좀 놓치시면은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서 준철학간 치시면 제 방송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전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이 돼갖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일진이 그날 안 좋았어요. 윤 대통령이 대운이 그 전에 이제 올해로 바뀐 거는 알고 있었지만 보수한테 희망을 깨기 싫어서 대운 바뀐 거는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보수 쪽이 제 구독자들이 많은데, 진짜 한 며칠 전만 해도 막 밥맛도 없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 헌재에서 이렇게 심판할 때 저는 이제 사는 관상을 보니까 헌법재판관들 눈을 이렇게 좀 봤어요. 얼굴들을. 그랬더니 정계선이만 눈 똑바로 뜨고 앉아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눈을 거의 감고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인 상태에서 문영배 눈을 이렇게 봤어요. 눈이 왜 이렇게 아주 도끼서리 눈. 그러니까 자파서 그런가? 근데 눈에는 아주 이렇게 분노, 그 다음에 원망, 아주 그냥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다. 이걸 내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양승태 대법원장,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양승태 그 사법농단, 문재인 시절 때 적폐청산한다 그래가지고 진두지휘한 그 쉽게 말해서 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그걸 다 한 거예요. 이제 사법부를 이제 초토화시켰지, 한마디로. 대법원장을 구속을 시키고 완전히 적폐청산. 근데 사실 그게 문재인 시절에 문재인이 사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법부에서는 이제 그게 마음에 담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눈에 저렇게 도끼를 품고 있나. 그래서 사실 헌재제가 재판관들, 사법부 재판관들 보면은 요번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순으로 이제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저런 검사, 변호사들이, 정치인들이 우리 사법부를 건드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판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판사들은 자존심 강한,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관격이 아주 금수상관격이라 아주 강한 상관격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상관의 성격들은 뭐냐면 한번 이길 때까지 복수심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저거였구나. 그래서 저렇게 저기를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대운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거고, 지금 간첩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첩을 옛날에 같은 경우는 간자 그랬어요. 중국에서 간자. 지금 사실 현대전이나 지난 거 이렇게 보면은 가장 지략이 뛰어난 사람은 제갈공명으로 알고 있죠. 군주를 선택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가 난세가 되고 어지러울 때는 어진 자를 군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자를 군주로 삼으면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어지러워질 거다. 그래서 나는 유비를 택했다. 근데 왜 제가 제갈공명 얘기를 하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전투기예요. 최첨단 스텔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수백 장씩이나.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첩보전에 대해서 문재인 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국정원을 없애버리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든 게 이제 문재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 쉽게 말해서 첩보 조직마저 쉽게 말해서 거의 다 와해를 시켰어요. 기무사를 없애버렸으니까. 윤 대통령이 와서 방첩부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첩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첩 하나가 한마디로 제갈공명을 이겼어요, 옛날에. 진짜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갈공명이 촉한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비 죽고 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위나라의 장수가 아마 장압이었을 거예요. 장압이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10만 대군을 이렇게 몰고 오는 그 통로. 그때 당시에 제갈공명의 첩자로, 적 깊숙이 위나라의 첩자로 간 게 백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이제 사문조라고 촉한의 그 첩보 조직이 있어요. 그 안에 아주 고위층에 있는 총룡이라는 그 첩자가 있었어요. 위나라 첩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갔는데 그 통로로 어느 쪽으로 진군에 오는 거를 이 총령이 역정보를 해가지고 첩보전에서 이긴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간첩 하나로 인해서 그 지략이 뛰어난 제갈공명도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거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흔들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간첩 한 명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이 간첩을 잡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한마디로 북한하고의 어떤 대치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종전이 아닌데 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게 휴전 상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무뎌져서 그렇지 어쨌든 지금도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럼 이 첩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략이 뛰어난 제갈공명도 첩자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 간첩, 북한에 있는 사람만 간첩이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첩보 활동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갔는데 민주당에서 노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중국과 씨씨 하니까는 노했는지 몰라도 존엄이 또 노하자 그러니까 노했는지 몰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첩보 조직을 완전히 활성화시켜야 돼요. 다음 대통령은. 한마디로 새로운 기무사 같은 것도 만들고 첩보, 국정원도 완전히 개편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군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이게 다 첩보전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면 뭐해? 수십 년 동안 어떤 AR 기술 하나 만들었어. 첩자 하나가 빼가지고 그냥 도면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적의 정보가 넘어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문제 있을 때 그거를 다 없앴다는 게. 그러니까 나라를 망친 자는 지금 궁정 같은 데에서 책 팔고 살고 있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어떻게든지 방첩부대를 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지금 탄핵이 된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덕수, 제가 이제 간첩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좀 답답한 게 있어서 한덕수의 이제 대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운을 맞춰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 대운이라는 거는 대운 들어왔다. 그럼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대운이라는 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석이 돌아가면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을 계산한 게 대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을 세운이라고 하고. 이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사주에서는 물이나 나무가 들어오면 대운 들어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운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이 나쁘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대운이라는 건 10년 주기를 얘기하는 거지 우선 대운이라 그래서 나 대운 들어왔어. 대운은 누구나 다 들어와요.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이다 생각하시면 돼. 대운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대운이 좋으냐 나쁘냐는 철학관 같은 데 가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게 들어올 땐 대운이 좋은 거고 또 대운이 나쁜 게 들어올 땐 나쁜 거고 퍼센트로 따지면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어떤 재산 정도나 돈을 벌 수 있는 거 어떤 사회 활동, 건강 이런 게 60% 좋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1년을 한 20%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을 한 10%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 일진을 또 10%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숨어있게 돌아가는 또 이 암 중에 돌아가는 기운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세요. 한 15%에서 20% 돼. 왜냐면 그걸 제가 왜 아냐면 화가 들어오면 항상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 근데 화가 들어오는데 꼭 빠져. 그건 뭐냐면 숨어있는 기운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역학적으로 사실 주식을 다 알 수는 있는데 그 숨어있는 기운을 모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어있는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번에 6월 3일에는 30일에서 5일까지는 수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물이 들어오는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이건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확실해. 그 다음 날도 개묘날이기 때문에 물하고 나무가 필요한 사람이 대운에서 대통령이 된다. 그건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지금 대운이 뭔가? 조금 근데 지금 날짜가 이 위에가 굉장히 잘 살아오셨어요. 왜냐면 20대 후반에 나무 평생을 물하고 나무로 살아왔어. 쭉 이렇게. 지금도 물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날짜 계산이 이게 74, 75, 76, 77세 올해까지예요. 대운이. 내년도에는 또 대운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요럴 때는 왜 그냐면 올해까지는 어쨌든 4년이 어쨌든 물이 들어오니까 74, 75, 76, 77 올해까지는 대운이 지금 걸려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대운이에요. 임수가 들어와있다. 임수는 굉장히 좋아요. 말 그대로 큰 비가 내리거나 큰 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 대신 이제
내년부터는 술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나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1, 2년 정도 대통령이 공약할 때 1, 2년 정도는 내 개헌하고 나서 다시 내려놓고 다시 그때 가서 하자. 다시 선거를 하자. 물론 그러면 세금은 좀 또 많이 나가겠지만 운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술토가 들어오면 되게 나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걸려있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운을 보면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이것도 참 애매한데 이 을목이 보통 5월달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5월이. 그러면 이 나무는 좋은 거거든. 그러면 지금 60%도 좋고 20%도 좋은데 6월이 되게 되면 이게 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걸려있어. 이 사화 중에는 이 무토가 들어올 거거든, 땅이. 그러면 이 물이 마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5월까지는 확실히 이제 나무가 들어오니까 지금 60%는 좋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정말 대운에다가 대운이 좋은 대운이 들어왔고 1년 대운도 좀 나무가 들어와 있어요. 요게 이제 요 차이인데 근데 요것도 한 10%밖에 안 돼. 만약에 1년 운이니까. 그러면 숨어있는 기운에서 이 날짜는 개면이라 제일 좋아요.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재명한테는 제일 나쁜 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30일에서 5일까지는 어쨌든 수가 15% 들어와. 그러면 60%, 15%, 75, 85% 운이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선이 돼서 뭐 딴 사람 제가 처음 풀어보는 거니까 딴 사람이 또 운이 또 좋은 사람들 아니면은 충분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 좀 부족한 거 이 사화가 있을 때 이 사화를 합사를 시키려고 그러면 밑에 해수를 넣어주면 돼. 해수. 풍수에서 이 해수를 얻게 되면 사해충 해갖고 이 충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이고 이건 물이야. 근데 서로 극이 서로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때리면 어때? 하나가 없어져. 약한 세력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운에서 물이 들어와 있고 이 해수를 얻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이 천간에 이 임수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사주에서는 해수만 넣어주게 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수를 어떻게 넣느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뭐 저한테 찾아오면 바로 되는데 물론 저한테 찾아올 일 없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이사주에서는 해수만 얻으면 어쨌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몸에. 근데 이 해수가 들어올 때 항상 색깔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중에서도 마이너스 물이 있고 플러스 물이 있어. 근데 플러스는 검정색이야. 이 마이너스가 회색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자수보다는 해수가 더 나아. 물이 나무를 직접적으로 준단 말이야. 따뜻한 물. 그러면 검정색 속옷을 입으면 돼. 양복도 검정색 옷을 입고 머리는 검정색 염색을 하면 되고 그러면 5%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퍼센트가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이거는 철학관에서 진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을 진다는 거는 물론 획수를 맞춰서 오행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 성명학도 있고 뭐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뭐 한 2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수를 맞추고 누가 불러주면 되게 좋은데 이 기억은 무조건 목에 해당하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예명을 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이 화야 미음 비읍이 물이고 시옷 찌읒 치읒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라의 말이에요. 그럼 이사주는 목이 필요하니까 기역자를 넣고 미음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규민이라고 했으면 돼. 그러면 이런 예명을 적어갖고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이게 10%나 돼요. 지금부터 계속 들으면 돼. 그러면 대통령 될 수 있어. 운이 지금 85%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더 좋은 건 뭐냐? 모든 운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예요. 자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물이 필요하면 반신욕하면 돼. 수영하면 되고 집에 수족관 같은 거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술을 못 먹어요. 왜냐면 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남자한테는 부구안에 해당하는 거야. 윤 대통령하고 궁합이 되게 좋다 그랬죠. 왜냐면 윤 대통령은 화토가 없으니까 화토가 많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을 사실 나중에 어차피 윤 대통령이 이제 운이 나빠서 을목이 들어와서 운이 나빠서 물론 1년은 좋지만 형사사건에 걸려서 조금 안 좋은 일 당하더라도 한대행이 사면하면 돼요.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땡큐겠죠. 그리고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그만큼 윤 대통령이 궁합이 좋으니까 잘했을 거라고. 그럼 서로 노후에 잘 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또 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게 좋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돼보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190석에 가지고 못할 게 없는 거야. 지금 현재 한덕수, 한대행을 비롯해서 뭐 김문수 다 야 내란죄 국회에서 다 처리하고 행정에서 행정명령 때려 내란죄로 다 집어넣어. 그것도 똘마니들 있잖아. 공수처 공수에서 내란죄 다 들어가요. 못할 게 없는 거야. 뭐 대법원, 헌재 쉽게 말해서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요만큼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 자식이라도. 헌재 예를 들어서 재판관 중에서 자식이 뭔가 이렇게 비리
조금만 잘못한 게 있어. 딱 걸어. 야, 공수처. 근데 이 정도 지위에 있으면 또 자식들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란 말이야. 뭐를 엮어서라도 어때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고, 나라 망하는 거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한마디로 존엄이 되는 거예요. 남쪽의 존엄. 그것뿐만 얘기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사유재산, 어느 정도 일정 재산 갖고 있는 건 다 내서 가난한 사람 논아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못할 게 없는 거야. 그걸 법으로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갖고 있다. 50억 무조건 세금. 그 50억 가지고 정부 한 30억 하고 20억은 또 못 사는 사람 줘. 이렇게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옛날 문재인 시절 겪어봤잖아요. 종부세. 그건 아주 약한 거야. 그러면 더 센 법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거덜낼 수 있어요. 보수를. 뭐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저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일 큰 거는 우리 몸에는 기가 있어요. 타고난 하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해수가 많이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해수가 많이 들어온 사람이 양력으로는 11월생이야. 부부관계 가지면 돼. 만약에 부인이 해수를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부부관계 하면 돼요. 그러면 40%를 해수를 얻을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해수에 해당하는 이 해수 글자가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해수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경명주사 수로 써가지고 몸에 지니면 돼. 그럼 80% 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기운은 사주는 절대 못 바꿔요. 사주는 바꾸려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 탯줄 자르다 다시 나와야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운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풍수로. 그럼 내가 필요한 걸 얻으면 돼. 그게 풍수야. 그러면 되게 잘 살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물론 저는 이 사회주의가 되는 거를 바꿀 때까지 방송을 할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는 한동훈이나 아니면 김문수 차례대로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다음 주에는 또 방송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손님이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좀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